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양갈로 4번 볼게요. 양갈로 4번 보겠습니다. 지번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지번의 변경은 개념적 정의도 중요합니다. 지번의 변경이 일단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번의 변경은 단순히 지번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번 변경이란 지번 부여지기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그게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밑줄을 좀 치시고요.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밑줄 치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그 위에다가요.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이렇게 적어 두시면 돼요. 분할과 합병 등으로. 그러면 이 지문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왜 지번을 새롭게 다시 부여될 이유도 알 수 있거든요. 토지를 계속 분할을 하다 보면 계속 지번이 생성이 됩니다. 합병을 하다 보면 지번의 결번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분할 합병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다 보면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번의 배열 자체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이 다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를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할 때 이때 지번이 뭐다? 지번 변경이거든요. 그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또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지문을 이어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봅니다.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밑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밑줄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지번 변경의 절차 기억관 이연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지번으로 바로 갑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할 경우 그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해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말을 준용한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지문을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지문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준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제인이 상당히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번대장입니다. 결번대장을 공부할 때도요. 이 지문을 적어놔야 돼요. 그럼 결번대장을 정리할 때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3번 지번 부여 기준에 관한 내용은 필수 암기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스스로 뭐한다? 체킹을 해놔야 돼요.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를 원칙과 예외에 의해서 확인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결번은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신규 등록은 최초 지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결번 발생하지 아니에요. 분할은 지번이 계속 생성만 되지 없어지는 지번이 없어요. 그래서 분할 결번 발생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때는
대부분 수험생은 어떻게 암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걸 암기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출제인이 물어볼 때는 이걸 물어보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면 맞추는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지번에 결번이 발생하면 이렇게 내면 이게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확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암기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렇게 적어 놓고 얘네들은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걸 암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번과 관련해서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경우의 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지목 변경이라고요. 지목은 단순히 지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경우의 수는 아닌데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결번 발생한다고요. 그럼 우리 토지 이동의 사유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번 정정요. 지번 정정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번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정정은 어떻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원래 옳은 지번을 뭐한다?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 정정 또 지번을 정정하면 기존에 있던 지번이 없어지잖아요. 7이 있었는데 7이 잘못된 지번이다. 만약에 7의 1이 지번이 있는데 7의 1이 오류가 있는 지번이다. 그럼 7로 바꾼다. 하면 7의 1 지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번 정정 또 뭐에 해당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등록 전환 합병, 지적 확정, 행정, 지번, 축척, 바다, 지번 정정 이때는 결번이 발생한다. 대부분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야.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결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암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내어버리면 수험생들은 당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을 굳이 등록 전환 합병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 세팅은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야. 결번이 딱 나오게 되면 서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지번의 부여 기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 8가지를 한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뭐 한다? 추가하면서 천천히 내 걸로 딱 만들어 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가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번대장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기록하여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연구에 보존한다. 결번대장 밑줄.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으니까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그럼 이런 것을 과거에 틀리게 할 때는요. 지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결국 문자와의 싸움이에요. 글자와의 싸움.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가 이해가 되었다면 지문을 암기할 때 정확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도. 일단 여기까지 이제 클리어가 되어버리면 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촬영하시는 분 여기에서요. 여기까지 잡히나요? 오케이. 잡혀졌죠?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섹터 있잖아요. 이 섹터. 이게 일단 한 문제죠. 그럼 이제부터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제가 문제 보고 내용을 몇 번 읽으라고 했어요. 5번 암기하지 말고 뭐 해라? 읽으라고 했죠. 암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은 암기가 아니라 뭐 해라? 읽어라. 5번 읽어라. 읽고 나서 이걸 딱 꺼내는 거예요. 이걸 딱 꺼내놓고 이걸 딱 꺼내놓고 정의해서 내가 뭘 읽었지? 어떤 부분을 키워드로 삼아서 읽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지적소관청. 아,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이거 키워드구나. 표시화 구성에서는 아, 임야대장 임야도하는 앞에 뭘 붙인다? 산. 그럼 토지장 지적되는 산자가 붙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키워드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암기가 된 거예요. 암기가. 근데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는 거지.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잡아놨는 거예요. 쭉 적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스스로가 내가 5번 읽었던 내용 중에서 키워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 문제를 풀려면 그게 떠올려야 풀 수 있거든요. 안 떠오르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5번을 읽을 때 암기하려고 읽지 말고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읽어나가지고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가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북서 기본법 오케이. 북서 쪽에서 어디로? 남동. 아 오케이. 신규도 등록 전환에 원칙 예외. 원칙 뭐였지? 5번을 읽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환을 꺼내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 아 이거 아직까지 원칙 인접토지본본의 부분 아 오케이 돼 있어. 예외 예외가 아까 읽을 때 뭔가 있었는데 뭔가 잘 생각이 안 나. 아 이거는 읽기만 했지 아직 암기가 돼 있지 아는 거예요. 체크 이렇게. 분할과 합병에서 분할은 부부가 한다. 오케이. 합병 빠른 집은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 나올 땐 신청 없고 신청 있고 오케이. 이건 암기되는 거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종전 지번 중에서 뭐다? 본번. 단 하자와 험결이 있는 지번은 뭐해라? 제외해라. 하자 험결이 있는 지번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 그거 암기 안 된 거 체크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검토를 해야 돼. 하고 나서 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5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키워드가 안 잡혔구나 하면 내가 모르는 게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교환을 요약집을 다시 보면 머리가 뭐라 생각하냐. 머리가 이제 회로를 가동을 해. 너 이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모르고 있어. 그럼 머리가 이제 이걸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시킬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해서 딱 보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입력을 시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 끝났죠? 끝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서 다시 이것도 보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안 떠올라. 뭐 떠올라. 안 떠올라. 잊어버리지는데 흐릿하게 잊어버려진다는 거지. 잊어버려지는데 돌아오는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고요. 돌아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보이지가 않아. 암기가.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번 주에 암기가 보니까 완벽했어. 다음 주 2주 후에 딱 보니까 또 가물가물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절대 머리 나쁜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러면 뭐해라.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암기가 하고 자기 나이만큼 잊어버려야 시험장에 합격한다고. 나는 50대다. 50번 암기하고 50번 잊어버리고 나서야 합격한다고. 나는 40대다. 40번 암기하고 40번 까먹어야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걱정해야 될 거리는 잊어버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내용을 다시 보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지적법을 암기하고 공부하는 게 확인까지 끝났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길잡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읽어 나가면서 암기시켜 나갈 때 같이 뭐하고 읽고 계속 읽고 그리고 복습할 때는 항상 뭐부터 문제부터 여러분은 본다. 그래야 내가 뭘 암기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덧칠해 나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5, 6월달 가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이 가면 또 저는 이것만 적어 놓을 거예요. 적어 놓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는지 또 확인해 보고 기출문제 보면서 또 암기하고 그럼 7, 8월달 하면 또 예상문제 가겠죠. 집어넣으면 이것만 적어 놓을 거예요. 적어 놓고 또 예상문제 보면서 이 내용 또 암기해 나가고 또 9, 10월달 가면 동영하고 백제 나올 거잖아요. 집어넣으면 이것만 적어 놓을 거예요. 적어 놓고 문제 풀면서 내가 뭐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구조.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제가 그랬죠. 지금 핵심 요약 과정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뭉개면서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 과정을 제가 39강을 찍어 놓은 이유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강의를 가서 그 내용에 캡처를 해가지고 뭐하라? 내 걸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지금 아니면 기본 과정의 내용을 볼 시간이 없어. 이제. 공부 시간이 있거든요. 5, 6월 가면 기본 과정을 가서 봐야 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작정 암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암기하지 말고 5번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야. 암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읽는 거는 한 번인데 5분이면 읽어. 쭉쭉 그냥 읽어 나가면 돼 그냥. 그러니까 한 5번, 말이 5번이고 한 3번만 읽어도 돼. 그럼 3번 정도 읽는다 가정하면 30분 만에 끝나거든. 끝나면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어디에 투자하자? 1시간 반 정도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해 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공부를. 그럼 1시간 반 정도는 뭐 해라? 내가 이 파트에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뭐 해라? 기본 과정 들어가서 그 내용을 뭐 해라?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 과정을 심화 과정까지 합쳐갖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심화 과정 내용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강의 수가 많아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난 거예요.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 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3,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고요. 그럼 지목 갑니다. 지목. 지목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무조건. 그럼 이제 지목에서 시험이 무조건 나오는데요. 지목 얼른 한번 볼까요? 지목은 여기 적을까요? 첫 번째, 지목의 정의. 두 번째, 지목 설정 기준. 세 번째, 지목의 구분. 네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 여기거든요.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오면 95% 이상은 정답의 결정 요소는 지목의 구분, 여기에 있다.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지목은 무조건 두드려 잡으면 안 된다. 거의 유사 동종 지문이 나왔을 때 서로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게 지목을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목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지금 저는 시간을 이제 대폭 줄여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요거 위주로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설정 기준. 모의고사용으로는 가끔씩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한 8년, 9년 전까지만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목 설정 기준에서 굳이 뭘 가지고 간다면,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용속성의 원칙, 이 정도 내용 개념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되고요. 지목의 정의는 특별히 지목의 정의 갖고 내는 건 없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목의 구분하고요. 지목의 표기 방법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목의 표기 방법은요. 출제인이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한 문제 맞추세요 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10명 중에 1명은 실수하는 게 지목의 표기 방법이에요. 지목의 표기 방법을 실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표기 방법을 실수한다. 지목의 표기 방법은 정식 명칭과 부호로 구성되는데 부호에서 나오거든요. 부호로 표기할 때 첫 글자를 표기하거든요. 정식 명칭이 몇 번째 글자? 첫 글자. 근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흔히 차문자라고 하죠.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표기하는 거 몇 개? 4개. 차, 장, 천, 원. 요거 4개. 그래서 지목의 표기 방법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거 적어 놓고 하셔야 돼요. 적어 놓고. 적을 때 차장 천원만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아래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거 적어놓고. 그래서 지목에서는 선생님 나와주면 고맙습니다. 땡큐. 한 문제에서 몇 문제다. 2문제 이건데 2문제가 나왔을 때는 구분해서 2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표기 하나, 구분 하나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목은 뭐다? 지목의 구분.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는 비교,
검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목의 구분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어떻게 출제되는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 지목의 구분의 방향성은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다. 과거에는 얘네들은 많은 지목 중에서 20개 지목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막 있을 거거든. 28개. 그럼 얘네들 읽어보고 이게 전인지 답인지 과수원인지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출제 경향이었다. 출제 경향. 지목의 출제 경향은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 15에 16회까지 15, 16, 17회 때까지는 법 조문이 안 나왔다. 거의. 법 조문이 안 나오고 행정질이 안 내요.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이거는 지목을 뭐로 해야 됩니까? 우리 법 조문에는 콩나물을 재배할 때 지목이 뭐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말벌, 꿀벌 등을 재배하고 있다. 굴벌 등을 키우고 있다. 지목 뭐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꽁사육장 하고 있다.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들은요. 우리 법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토지의 용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뭘 지목을 설정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행정질이 그래서 이때 강의했던 사람 저를 포함해서 지목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행정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지목은 포기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15에 16, 17을 거치면서요.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항상 민원제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아니 어떻게 행정질까지 다 아느냐. 그러니까 출제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 이거예요. 읽어보고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이렇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굴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하면 뭐다? X 이런 거. 이렇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굴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거는 뭐다? 묘지. 그다음에 뭐다? X 이런 거. 답하면 뭐다? O 이런 거.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8회, 29회 이 정도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용도를요. 다 암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용도를. 암기를 안 해도 용도를 틀리게 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딱 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전이냐 답이냐 과수냐 그것만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변했다 이제. 30회부터 변했다. 30회 때부터 분위기를 조장했다. 분위기를 조장하고 31회 때 와서는 확실히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내겠느냐. 요걸 해놓고 답으로 해놓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은 재배하는 토지는 뭐라 한다? 답. 이렇게 하면 오 맞죠? 맞죠? 근데 지금은 벼, 연, 미나리 벼 빼버리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가 전이거든요. 여기에 뽕나무, 묘목, 연, 미나리, 왕골 등은 답으로 한다. 이라면 여기까지는 뭐다? 답이 맞지만 얘는 답이 아니라 뭐다? 전이거든요. 이렇게 30회 때 유형이 뭐한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그에 맞춰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과거의 방법대로 계속 공부하면 결국은 암기해놓고도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높아졌다고요. 지목만큼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지목도 이렇게 내는 게 맞아요. 왜? 15회, 16회 이후부터 29회까지의 문제의 유형은요.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해도요. 감으로 찝을 수도 있어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란다. X. 이런 거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을 알려면 결국은 토지의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하기 때문에 용도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맞지 지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분을 공부할 때는 어디에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용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본 강의할 때 이거 지문 하나 용도를 하나씩 살피면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수험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년에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지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한다. 용도까지 디테일하게 한다. 그래도 저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밀고 나왔던 게 31회 때 빛을 발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 이전에 유형으로 가는 사람들은 31회 지목 거의 풀기 어려웠다고요. 풀기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가는 거야. 달달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자, 갑니다. 그럼 이제 구분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지문 하나하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체크해주는 부분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가면 충분해요. 자, 지목의 정의에서는 주된 용도에 따라, 그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지목 설정 기준,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주지목 추정의 원칙,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달리 말하면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변경을 위해서는 지목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영속적으로 계속 사용될 목적에 의해서 지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말 그대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 설정 기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지목의 구분. 전, 답 보이시나요? 전과 답은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 답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하고 답 이렇게 비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돼 있잖아. 전 이렇게 돼 있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답 이렇게 놔라고 이렇게. 아, 그럼 전하고 답은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 2번이 답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전하고 목장용지 비교하라면 이렇게 가지고 또 비교할 거예요. 전하고 묘지할 거라면 쭉 뒷장이 넘겨가지고 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비교해놨습니까? 예, 됐습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줄.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밑줄. 아, 그러면 키워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그래놓고 두 번째 줄 전에 두 번째 줄 맨 끝 재배 밑줄. 동그라미 2번 답의 두 번째 줄 재배 밑줄. 아, 그럼 결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 등을 재배하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 등을 재배하면 뭐다? 답. 이렇게요. 그럼 그 식물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식물의 종류를 보러 가는 거예요.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밑줄 칠할 때만 치면 돼요. 그럼 이 지문들은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얘네들 물을 상시적으로 가둬놓고 키우면요. 뿌리 다 썩어버리죠.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봅니다. 답을 보면 벼, 연, 미나리, 왕골이라고 보이시나요? 벼, 연, 미나리, 왕골은요. 물이 항상 찰랑찰랑이 있어야 잘 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하고 왕골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하고 왕골을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에다가 비교합니다. 유지, 연, 왕골, 자생 이렇게. 아, 연, 왕골이 재배가 되면 답이구나. 그러니까 연, 왕골이 자생을 하면 유지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연, 왕골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전을 다시 봅니다. 이제 전하고 답 비교 끝났고요. 그럼 전에서 특이사항 하나.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 밑줄.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 밑줄.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전에 두 번째 줄 끝. 전 보고 있잖아. 전. 전. 자, 그 다음 과수원 가볼게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 밑줄. 두 번째 줄 맨 끝.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사 번에 목장용지 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그 다음에 기역지문에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밑줄. 니은지문에 가축을 사육 밑줄. 초지, 풀이에 풀, 염소, 뭐 소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젖소 이런 애들 풀 그거. 그 다음에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딱 보는 순간 목장용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수원하고요. 목장용지는 과수를 집단 재배 정답 결정 요소가 아니에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게 키워드예요. 목장용지도 초지, 가축 이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주거용 사무실의 주모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대. 이게 키워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십니다. 두 장을 넘겨야 되네요. 두 장. 27번 두 장. 묘지. 27번에 묘지 봅니다. 묘지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칩니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하셨습니까? 이 세 개 지목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세 가지 첫 번째 뭐였다? 과수원, 두 번째 목장용지, 세 번째 묘지. 이 세 가지 지목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 조문에 얘네들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단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 또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지목은 지금 법 조문이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파생시키면 안 돼요. 파생시키는 순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거 세 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얘네를 암기해야 될 이유가 얘네들의 주된 용도의 토지예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종된 용도가 따라 나와요. 종된 용도의 토지가 따라 나올 때는 항상 설문 안에 내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원칙은 종된 용도는 지목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다면 종된 용도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항상 뭐에 따라서 한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고요. 그 이유는 주된 용도 안에 종된 용도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지목 설정의 대전제예요. 근데 이 대전제를 벗어나는 애가 이 세 가지라고요. 과수원, 목장류, 묘지 안에 있는 종된 용도는 다 별도의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주된 용도로 가는데 얘네들 세 가지 지목 안에 있는 종된 용도로서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준다?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된 용도가 공장시설물의 부지예요. 그럼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거든요. 그럼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지목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공장용지로 한단 말이에요. 학교용지, 학교시설물 부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을 수 있죠. 교장님 사택 같은 거. 그러면 학교용지 안에 주거용 사택이 있다 하면 지목은 뭐다? 대가 아니라 학교용지란 말, 학교용지. 근데 물론 뭐 이런 애들을 과거에는요. 학교시설물 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목을 대로 하는 게 맞지만 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종교시설물, 예배, 법요 등을 위해서 종교시설물 부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스님들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뭐다? 종교 용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을 공부할 때 주된 용도 안에 내에 있으면요. 뒤에 지문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목을 별도로 주지 않으니까. 다만 이 세 가지는 별도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뭐로 준다? 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암기해 놓으셔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세 가지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1, 2, 3, 4번 해결했고요. 5번 임야.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목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는 용도를 암기해놔야 돼. 이 용도들은 다른 데 섞여져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용도들이다. 그래서 요 7가지 용도는 뭐 한다? 암기. 특히 잡종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용도가 갈대밭 다음에 수림지 이런 거 딱 들어가거나 갈대밭 옆에 황무지 이런 거 들어가면 갈대밭은 잡종지거든요. 근데 황무지는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임야 앞에는 뭐하고 비교? 뭐 해야 한다? 임야 앞에는 잡종지 딱 적어놔라. 선생님, 네. 그러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암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끝에 글자 따가지고 다 지와 땅으로 끝나죠. 그죠?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느냐면 이걸 지, 땅, 이런 느낌으로 암기시켜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지 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그게 돼. 박혔다. 그럼 지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은 뭐다? 임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목장용지에 초지를 체크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초지도 지로 끝나잖아요. 지로 끝나지만 임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지지 땅 이런 느낌인데 지지지지 이 느낌을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꾸 읽으면 돼요. 이것은 읽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용도를 정확하게 다 암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3개만 하면 돼요. 잡종지하고요, 임야하고요, 유원지만 저는 3가지만 집중적으로 용도는 암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많은데요. 이 정도의 긴장감과 이 정도의 노력 없이 이 시험을 합격한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한 만큼 합격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십니다. 6번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수리 등 용출 동그라미. 용출되는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수리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 동그라미. 키워드는 용출이냐, 운송이냐다. 용출하면 광천지,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선생님, 네. 그럼 온수, 약수, 석유는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은 지목이 뭡니까? 딱히 정할 수가 없다. 얘네들이 지하에 다 파묻혀 있으면 지목이 없거든요. 지목은 지표면상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다, 보지 않는다 나오면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런 의문 품을 필요 없다. 출제는 어떤 식으로 내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나오면 뭐다? 광천지, 운송,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야지. 그럼 뭔데요? 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뭔데요? 할 동안 이런 거 하나 더 암기하라고. 이런 거 하든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나머지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이런 걸 공부해야지. 제외한다. 그럼 뭔데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그거 알고 싶은데요. 합격하고 나서 오세요. 합격하고 나서.
되겠죠? 네, 그래요. 좋아요. 넘깁니다. 염전. 염전 넘겨보세요. 소금을 채취 끝. 염전 소금을 채취 끝이라고요. 소금 채취하면 뭐예요? 염전이겠죠. 그럼 공장 돌려가지고 소금 만들면요. 그럼 공장 용지지. 그걸 염전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대 봅니다. 대. 영구적 건축물 주거 사무실의 점포. 주거 사무실의 점포는 독립적인 공간에 주거 사무실의 점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응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것은 박물관, 극장, 미술관을 남겨야 돼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밑줄. 그 밑에다 적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적으면 뭐 대충 감오잖아요. 그러면 동해인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렇게. 유지, 유원지. 비교. 리듬감이 좋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딱 리듬감 좋잖아요. 그럼 얘네들 섞어가지고 대에서 낼 수도 있고 유원지에서 낼 수도 있겠다. 그죠? 그죠? 박물관, 미술관, 극장.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 민속촌은 유원지로 한다. X. 박물관, 미술관, 민속촌은 대로 한다. X. 어떤 식이든 X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교해서 딱 정리해 놔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들어와. 하나만 암기하면 안 들어와. 됐나요? 예. 그러면 선생님, 네. 느낌적으로는 어떻게? 느낌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 어제 그 체험학습 다 다녀왔지? 네, 하겠죠, 애들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어제 아버지랑 미술관 갔다가 박물관 갔다가 마지막에 가족들이랑 극장 갔는데요. 이 느낌.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우리는요. 어제 민속촌 갔다가 그 다음에 식물원 갔다가 마지막에 동물원에 들어서 동물 보고 왔어요. 이 느낌. 조금 퀄리티가 있어 보인다. 어떤 거다? 위에 거.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래 거. 이런 느낌. 좀 도시적 감성이 높다. 위에 거. 조금 컨츄리틱한 느낌. 아래 거. 알겠죠? 저는 위에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래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됐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박물관, 미술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애들하고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니 극장은 안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여러분 박물관 가본 적 있어요, 근데? 미술관 또? 아니, 좀 퀄리티가 높게 사시네. 도시적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이야기한 농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나는 박물관 자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게 기억나면 안 돼요. 자, 그거 느낌 알아라고 한 겁니다. 좋아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현지문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지 밑줄. 택지하면 그거 되죠. 뭐 따로 안 갈 필요도 없죠. 그냥 공장용지 보이십니까? 공장 기억지문에 공장시설물의 부지 밑줄. 사실 디귿 지문도 중요 지문이거든요. 근데 체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체크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억 지문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따라가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 공장용지죠. 디귿 지문에 지금 봅니다. 기억 니은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다. 그럼 공장시설 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대요. 그럼 다 뭐로 간다? 공장용지지. 지목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등의 부속물의 부지도 다 뭐로 간다? 공장용지지. 별도로 돼.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나오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단 읽어야 될 게 딱 세 가지는 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따로. 이거 빼고는 다 안에 내에 나오면 다 뭐로 간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오케이. 학교용지 봅니다. 학교교사 밑줄. 그 옆에 체육장 밑줄 칩니다. 학교교사 딱 나오면 학교용지인 줄 알 수 있죠. 근데 이에 접속된 체육장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학교교사는 학교용지인데 이에 접속된 체육장 체육
채용용지 아닌가? 혼란 줄 수 있다고요. 조심하시라고요. 학교 교사에 붙어 있는 체육장은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학교 시설물에 붙어 있으니까 뭐 한다? 학교 용지로 가지. 체육 용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체육장이란 글자에서 뭐 한다? 조금 실수, 착오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 하면 이건 뭐예요? 주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줄 칩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밑줄. 그러면 당연히 뭐다? 주차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키워드가 뭐냐? 주차장이 아닌 것을 암기해야 돼요. 주차장이 아닌 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 지문에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밑줄. 니은 지문에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밑줄. 그럼 얘네들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별표 체크해가지고 암기해야 될 게. 기억 지문의 두 번째 줄.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밑줄 칩니다. 그게 키워드는 인근이란 말이 키워드다. 인근. 인근에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요. 해놓고 거기다가는 복잡하니까 주차장이라고 적어두세요. 주차장 이렇게. 그러면 주차장을 출제원이 사례로 낼 때는요. 출제원이 사례를 낼 때 금방 밑줄 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으로 본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게 기억과 니은은 지금 기억과 니은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주차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얘만 뭐로 본다? 주차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그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인근. 그럼 선생님 아니 인근 그거하고 뭐가 차이점인데요? 이런 게 궁금하다. 어디로 가야 된다? 기본 강의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선생님 근데 이거는 제가 글자로 암기할래요. 그럼 통과. 나는 왜 인근하고 이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기본 강의.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기본 강의 이제 진행했을 때 우리가 왜 조금 많이 진행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죠.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죠. 자동차가 적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다? 주차장.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내기 딱 좋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근데 이렇게 내면 어떨까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죠. 근데 이거는 극악의 확률인데 이거 내면 저는 수험생들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거든요. 인근을 빼버리면 시설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오면 이 주차장이 이게 부설주차장이라고. 종합병원이 있으면 종합병원에 주차장 있죠. 그러면 종합병원들에게 롯데마트 가고 싶다. 주차장 있죠. 그런 것은 시설물 부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다? 인근 이 말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인근이라는 말은 별도로 독립된 부설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다? 주차장이라는 키워드.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12번 주소용지. 주소용지는 다 아시잖아요. 기름 넣으러 어디 가요? 주유소 가죠. 주유소에서 뭐 팔아요? 석유, 등유, 액화석유 가스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두 개가 늘었다 작년에.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 밑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나오죠. 그러니까 주유소용지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정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창고 용지 보이십니까?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할 때 물건 동그라미 등을 보관하거나 밑줄 뒤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밑줄 해놓고 창고 용지 앞에는 비교하는 표시 해놓고 비교 표시하고 뭘 적는다? 잡종지 적습니다. 아, 창고 용지 이거 볼 때는 잡종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럼 나중에 잡종지에 가보면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나와요. 뒤에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 물건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두 개다. 창고 용지 아니면 잡종지다. 그러면 단순히 실내에 물건을 쌓아둔다? 잡종지. 되겠죠.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 용지.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비교해 드릴게요. 그럼 14번 도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자, 그럼 촬영하시는 분 이거 하나만. 오케이, 됐습니다. 네.